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첼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토트넘으로 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로마노 기자가 선빵을 쳤고요. 그렇죠. 지난 밤에 네. 그래서 분노한 김병지 대표가 아니다. 아직 결정 안 됐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팀이 왔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뭐 8, 90%라고 했나? 90에서 95%. 95%. 그럼 거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인만 남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타임라인을 보면 얼마 전에 강원FC에서 28일이나 29일에 김병지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 양민혁 이적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토트넘이 이제 입국을 하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종합을 하면 아마 토트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고 있고, 그거 맞물려서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외신에서 BBC도 나오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 바로 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로마노 네. 기자가 먼저 이제 보도를 했는데 토트넘이 이제 2006년생 강원 이후 양민혁과 계약이 근접했다라고 하면서 메디컬 테스트가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월까지는 강원 FC에 머무른다. 서류 작업은 며칠 진행될 건데 1월까지는 머무를 거다. 그래서 먼저 이적을 하고 재임대 형태로 이제 남는다는 얘기가 이제 다른 보도들을 통해서도 이어졌습니다. 뭐 BBC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식력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BBC에서도 이제 토트넘이 양민혁 영입을 임박했고 팀 K리그와 그 맞대결 이전에 이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도 BBC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페사르가 예전에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이적 영입은 됐지만 그렇죠. 소속팀에서 남은 시즌을 보내고 오는 이런 형식으로 이러면서 많이 하는 형태고 또 양민혁 선수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가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네요. 네, 뭐 나쁘지 않다는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던 토트넘 그 프리시즌 경기 한국 K리그랑 할 때 전반에는 그렇죠, K리그로 예. 뛰고 하프타임에 유니폼을 일단씩 갈아입고 하고 네. 후반에 토트넘 유니폼 입고 경기 뛰는 뭐 이런 그림도 재밌는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토트넘에 가서 사실 1월 달에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해도 시즌 중반인데 주전 경쟁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첼시나 아스날 갔으면 거의 100% 재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워낙 그런 또 첼시 같은 경우 특히나 거의 다 보내버리니까. 근데 토트넘은 그래도 1군에 바로 포함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일단 그 또 토트넘의 그 1군의 백업들이 지금 이적설이 네. 많잖아요. 힐도 곧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1군에서 훈련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성인 무대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서도 경쟁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서 1군에 또 계속 이제 남겨놓고 경쟁을 시켜야 될 만한 유인도 있는 게 계속 머무르면 팀 그로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이제 뭐 활용을 하지 않을까, 활용폭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토트넘이 뭐 우리가 늘 봐서 알지만 그렇게 막 두껍지 않아요. 그리고 유스를 잘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프리시즌이어가지고 뭐 그 무어라든지 다 올라서 뛰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주전 경쟁은 쉽지 않지만 스쿼드 멤버로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고 또 이제 1월부터 컵 대회도 있고 FA컵 같이 그래서 시즌을 잘 마치고 몸 상태가 좋게 합류를 한다면 충분히 시즌 하반기에도 뭐 경쟁력이 있는 거론됐던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1군용으로 영입을 하는 거다. 네, 양현준 이야기가 또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2년 전에 이제 양현준 선수가 데뷔를 했었죠. 네. 2년 전에 토트넘을 상대로 굉장히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해인 지난해 유럽 진출했잖아요. 셀틱에 입단하면서 양민혁 선수가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올 시즌 데뷔한 선수인데 양현준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선배고 포지션도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양민혁 선수는 양현준 선수만큼 이제 돌파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득점 생산력,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양현준 선수보다 K리그에서 보여준 게 더 많습니다. 당장 이번 시즌에 24경기 7골 3개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민혁 선수는 이제 득점력까지 갖췄고 측면 공격수고 이렇다는 면에서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 뭐 이런 걸로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 듭니다. 성장 속도가 최근에 굉장히 장난이 가팔라요. 아니고, 네. 그리고 다들 1군 아직 이르다고 하는데 요즘 경기하는 거 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비근한 사례로 이청용 선수. 그렇죠. 이청용 선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K리그에서 곧바로 가서 소속팀이 좀 약한 팀이긴 했지만 물론 그때 볼튼으로 치면은 리즈 시절이었지만 볼튼으로 뛰면서 리버풀이랑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럼요. 네. 곧바로 무리 없이 적응을 했던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우리가
우리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겸손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토트넘이 알아서 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들이 판단 다 끝내고. 그리고 토트넘이 우리가 다 알겠지만 물론 재판매 가능한 어린 선수 위주로는 데려가지만 1, 2년 안에 1군에서 못 쓸 선수를 이렇게 데려가는 식의 운영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또 흥민이 형도 있고 흥민이 삼촌인가 이제? 14살 차이니까 네. 뭐 삼촌뻘이라고 할 수 있죠. 삼촌뻘이네요. 네. 충분히 좀 적응해도 물론 살아남는 건 본인의 몫이지만 여러 가지로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김병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아직 100%는 아니니까 이적에서 100%가 아니라는 것은 꽤 그래도 큰 변수이기 때문에 김병지 대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지난 밤 동안 이제 유럽의 네. 소식이 쏟아졌고 그 선두주자가 로마노 기자였기 때문에 이제 로마노 기자를 뭐 틀렸긴 합니다. 로하노라고. 저격. 네네. 딱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팩트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지금 진행률은 90%에서 95% 정도다. 네. 사실 이 정도면 뭐 아까 로마노 기자가 말했듯이 메디컬 테스트랑 사인만 남은 거 아닌가. 본인도 95%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광물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기 웃음에서.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정도 소스 아는 기자분은 500명 넘을 것이다. 일단 한국의 축구 기자 500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어요. 기자들 중에서. 그래서 정확히 행선지가 어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하노야 넌 나에게 낚였어. 근데 낚였어가 저는 무슨 근데 말인가? 저는 그러니까 왜? 그 꽁병지 형님일 때랑 또 대표이사님일 때랑 조금 다르게. 그니까요. 굳이 이거를 왜? 네. 물론 개인 계정에 올리긴 했지만 네. 좀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되게 막 화가 나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아니 그냥 대표이사 입장에서 아직 계약이 끝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말하기 조심스럽다 정도의 멘트였으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정도까지만 했으면 이해가 갈 텐데 이미 28일, 29일 라이브 방송 예고한 상태에서 며칠 전에 미리 나갔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막 낚였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씨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네,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서로정 기자가 댓글 달았죠. 그렇죠. 술 드셨냐고. 둘이 친하거든요. 네, 약주하셨어요? 네. 너무 무리한 댓글 아니냐라고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이적 사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적이라는 것은 오피셜. 그렇죠. 사실 네. K리그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최근 울산과 서울의 트레이드 사건이 아, 있었고 그렇죠.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 맞습니다. 뭐 네. 지금 95%라고 하긴 하지만 김병지 대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표현이나 네. 이런 게 조금 약간 뭐 그렇기도 네. 하고 그런데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라이브 때 뭘 준비했을까요? 말 그대로 진짜 입단식? 뭐 토트넘 유니폼인데 뒤에 병지. 그 뭐야? 뭐 양민혁 선수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가끔씩 저희 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김동완 해설위원이 그 에이전트잖아요. 그래서 김동완 해설위원이 쪼호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고 김동완 의원이 라이브 켰다 뭐 이런 게 막 도는데 프로페셔널입니다. 이렇게 큰 이적권을 진행을 하는데 성사가 안 된 상황에서 에이전트가 뭐 김동완 의원이 재밌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경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재밌는 거랑 가벼운 거랑은 다르니까. 네, 그런 거에는 좀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뭐 좀 신경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 100% 결정은 아니지만 저 정도 외신이 나온 상황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기 때문에 꽤 뭐 거피셜이다. 저희도 이제 다른 우리나라 선수 말고 다른 외국 선수 이적설들 같은 걸 전해드릴 때 로마노, BBC, 뭐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도 골드 기자가 올린 거거든요. 네네. 토트넘 전문 기자인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저희도 보통 거피셜이라고 전달드리고 하고 팬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거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네. 이제 뭐 거의 마무리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양민혁 선수 이적 확정이 되면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